그래서 모든 공격의 마무리를 같은 타이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타격이 잘 보여야 하는 구간은 잠깐 잡아주고 이어지는 구간은 빠르게 넘기면서 리듬감 있게 강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라이트입니다. 요즘 원신을 비롯해서 젠레스존 제로나 명조처럼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강조하는 게임들을 보면 공격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물론 모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이런 빠른 공격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공격이라고 해서 단순히 프레임 수만 줄여서 만들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도 공격 전에 힘을 모으는 포즈와 공격이 나가는 순간, 그리고 타격이 느껴지는 포즈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빠른 공격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포즈와 타이밍이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조의 당근 캐릭터 기본 공격 3타를 볼게요. 첫 번째 공격을 느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프레임에서는 캐릭터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 스텝을 밟으면서 몸이 공격 방향으로 서서히 회전하고 있죠. 그런데 회전하는 각도를 보면 공격 직전까지 짧은 프레임 안에서 꽤 큰 각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낮은 자세에서 거의 한 프레임 만에 빠르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몸의 회전량은 줄어들고 대신 낮은 자세에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이 게임들 약간의 특징 중 하나가 공격 직전의 움직임을 보면 낮은 자세에서 타격 포즈까지 천천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격이 나가기 전에 이미 공격 방향이 보이는 실루엣을 먼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타격이 들어가는 순간과 타격 이후 포즈를 유지하는 구간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칼을 빠르게 들어 올리고 상체는 공격 방향의 반대쪽으로 살짝 틀어줍니다. 이렇게 몸을 먼저 비틀어 힘을 모은 다음 몸통 회전과 팔의 스윙이 거의 동시에 맞물리면서 짧은 순간에 타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격 후 공격 포즈를 유지하는 프레임은 5프레임에서 9프레임까지 총 4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딩하는 이 구간 있잖아요. 이때 공격 후 홀딩 타이밍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공격의 전체 리듬이 달라집니다. 타격 포즈를 조금 더 길게 잡아주면 공격의 힘과 여운이 더 잘 느껴지고, 반대로 이 구간을 짧게 가져가면 훨씬 빠르고 가벼운 연속 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의 마무리를 같은 타이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타격이 잘 보여야 하는 구간은 잠깐 잡아주고 이어지는 구간은 빠르게 넘기면서 리듬감 있게 강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1타 공격이 끝난 뒤 다음 공격 직전까지 어느 정도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몸이 먼저 다음 공격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무기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이전 위치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차 덕분에 몸이 먼저 힘을 준비하고 무기가 뒤늦게 따라오면서 다음 타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간부터는 타격 순간을 향해 속도가 붙으면서 더 강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반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는 대략 70에서 8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프레임 부근에서 골반 회전이 확 늘어나면서 다음 공격 방향으로 몸을 빠르게 틀어주고 있죠. 그 이후에는 골반 회전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몸통과 팔이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타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공격 이후 약 4프레임 정도 타격 포즈를 유지한 다음 4에서 5프레임 정도 몸을 회전시키면서 다음 타격을 준비하고 바로 타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 이후에는 포즈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약 6프레임 동안 타격 포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의 공격보다 포즈를 조금 더 길게 잡아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다음 공격 직전까지 약 5프레임 정도 움직이고 6프레임째의 타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격 이후에는 6에서 7프레임 정도 공격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확인해보니 이 캐릭터의 공격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네요. 타격 전에는 대체로 약 5에서 6프레임 정도 준비 동작을 넣고 공격 후에는 타격 포즈를 약 4에서 7프레임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물론 이건 영상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작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이나 리듬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공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보통 포즈 투 포즈로 시작하잖아요. 빠른 만큼 짧은 프레임 안에서 포즈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정리되지 않으면 캐릭터가 순간이동하거나 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포즈 간격이 크면 힘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임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격일수록 실루엣 변화와 스페이싱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원신의 호두 캐릭터 공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동작을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천천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의도된 콤보 흐름을 보기 위해 빠르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첫 타부터 확인해 볼게요. 처음 2프레임까지는 공격 방향의 반대쪽으로 몸과 무기를 틀어주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몸이 먼저 공격 방향으로 전진하지만 무기는 관성 때문에 기존 위치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후 공격 방향으로 서서히 전진하다가 6프레임에서 실루엣이 크게 바뀌면서 타격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공격은 2프레임 동안 힘을 모으고 이후 3프레임 정도 전진한 뒤 6프레임에서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타격 이후 포즈를 거의 유지하지 않고 약 1프레임 정도만 보여준 뒤 바로 다음 공격으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1프레임에서 3프레임까지는 실루엣의 큰 변화 없이 다음 공격 방향으로 향하다가 4프레임에 찌르는 동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찌른 이후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무기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기가 너무 크게 이동해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전체 동작이 빠르다고 해서 무기까지 매 프레임 크게 이동하면 무게감이 사라지고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찌른 후 무기가 살짝 이동한 뒤 다음 프레임에서 실루엣이 크게 바뀌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공격을 만들 때도 무기의 스페이싱을 너무 균일하게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이동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른 후 약 8프레임 정도 흐른 뒤 9프레임에서 무기를 크게 돌리면서 다음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무기를 앞으로 보내기 위해 상체와 머리가 공격 방향으로 따라가고 무기가 크게 나가는 순간에는 중심을 뒤쪽으로 빼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있는 포즈를 만들 때도 단순히 멋있는 실루엣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가는 방향과 몸의 무게중심을 함께 고려해서 포즈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몸을 움직여 보거나 다양한 액션 동작을 보면서 계속 연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공격 이후의 포즈 유지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 7프레임 정도 포즈를 유지한 뒤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공격이 나가기 직전에는 캐릭터가 곧 공격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준비 동작이 확실히 들어가 있네요. 반면에 타격 이후 포즈를 유지하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는 약 9프레임 정도 힘을 모은 뒤 2프레임 정도 타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타격 후 유지 시간이 짧은 편이죠. 이후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 동작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프레임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른 공격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보면 머릿속으로 상상한 속도감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수치를 확인하면서 공격 전 준비 동작과 타격 후 유지 시간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컨셉에 따라 준비 동작이나 타격 후 유지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즈와 포즈 사이의 실루엣 변화가 명확해야 동작의 흐름이 더 잘 읽히고 공격의 방향성과 임팩트도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또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콤보 공격을 만들 때는 아무리 빠른 공격이라도 곧 공격이 나간다는 준비 동작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타격 구간은 짧게 지나가도 괜찮지만 그 전에 준비 포즈가 너무 부족하면
보는 사람이 공격의 방향이나 힘을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즈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멋있는 실루엣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무게중심이 맞아야 하고 힘이 나가는 방향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또 스텝이 어색하게 끊기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즈를 잡을 때는 화면에서 보기 좋은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보면서 이 스텝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 힘의 방향이 어색하지 않은지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공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보통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큰 동작을 먼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포즈를 잡으면 좋을지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이전에 올렸던 모션 분석 영상을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들은 단순히 동작을 분석한 자료라기보다 어느 지점에 키포즈를 잡으면 좋을지를 기준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포즈 투 포즈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아무 프레임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순간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처럼 캐릭터의 기본 상태를 보여주는 포즈가 있고, 공격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사전 동작 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가장 낮게 눌리는 순간,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순간, 몸이 가장 많이 비틀리는 순간, 팔이나 무기가 가장 멀리 뻗는 순간처럼 움직임의 최대치가 되는 포즈도 중요합니다. 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을 떼는 순간, 스텝을 밟으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순간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멋있는 장면만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잡고 포즈를 구성해야 동작의 흐름과 힘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디테일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큰 포즈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 타이밍을 조정하면서 전체 흐름을 만들고 포즈와 포즈 사이의 스페이싱을 정리한 뒤 마지막에 디테일을 더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은 포즈와 타이밍을 강하게 보여주기 좋지만 그 안에서 무게감이나 기본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공격만 연습하기보다는 무거운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 일반적인 공격, 걷기, 뛰기 같은 동작을 통해 무게중심, 타이밍, 리듬, 신체 움직임을 충분히 익히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 위로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른 공격 모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공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